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78가지의 사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하버드의 교육 철학이 담긴 그러한 책을 가지고 왔어요. 하버드 지혜 수업이라는 책이에요. 하버드 지혜 수업. 이 책을 지으신 분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무청강이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은 지린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청년 학자이자 심리 전문가이세요. 그리고 여러 권의 책을 쓰신 베스트셀러 작가분이시기도 해요. 이 책은 정은진 님이 옮기셨고요. 리드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이에요. 이 책에서는 10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해주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마음가짐이 인생을 이끈다. 두 번째, 좋은 습관은 인생의 자산이다. 세 번째, 좋은 인간관계가 인생을 풍요롭게 한다. 네 번째, 시간은 가장 귀한 자산이다. 다섯 번째, 목표 설정은 성공의 설계도이다. 여섯 번째, 올바른 사람이 되기를 꿈꾸라. 일곱 번째, 사고의 깊이가 인생의 넓이를 결정한다. 여덟 번째, 자신을 아는 게 먼저다. 아홉 번째, 감정 조절이 삶의 평화를 부른다. 열 번째, 행복과 불행은 나의 생각에 달려있다. 이렇게 10가지 주제로 나눠서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여기서 말하는 10가지를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참 많으실 텐데요. 작가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마음가짐부터 바꿔야 한다. 네,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꿈으로 인해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고, 그러한 일들이 성공으로, 행복으로 나의 미래를 바꾸는 그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78가지의 사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웃음이 어려움을 이기게 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끊임없이 병마에 시달려온 잉글렛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치료를 받느라 오랜 시간 동안 병원에 있어야 했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을 즈음 또 다른 진단을 받게 돼요. 신장병과 고혈압 진단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수술과 약이 소용없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잉글렛은 너무 상심에 빠지게 됐죠. 그동안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으며 치료를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는 그런 진단을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가족들에게도 자신의 임종이 가까워왔다고 그렇게 알려요. 가족도 상심에 빠지고 모두가 힘들어한 상황이었죠. 상심에 빠진 잉글렛은 방에 틀어박혀서 어느 누구도 만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잉글렛의 방문이 열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바보 같아, 안 그래? 앞으로 1년은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살아있는 시간을 즐겁게 보낼 생각을 못했지? 그러면서 활짝 웃는 거예요. 자신 때문에 가슴 아파할 가족들을 위해서 더 활짝 웃고 즐거움을 강요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잉글렛은 그날 이후로 매일 일어나면서 웃자 웃어 라고 자신에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렇게 매일매일 웃자 웃어 하면서 자꾸 웃으려고, 즐거운 기분으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점점 기분은 나아졌고 얼굴에도 미소가 떠나질 않았죠. 그렇게 1년을 보내고 나서 여전히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해요.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같은 일도 마음가짐에 따라 다르게 변한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느냐, 부정적인 부분을 집중해서 보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마음가짐이 일의 발전 방향과 인생의 결말을 결정하는 것이다.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그늘에서 벗어나 햇볕으로 나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신감을 가지고 성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어떤 일에 직면한다면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며 양보하자. 그 일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길 바라자. 그 순간 감정을 조절하기 어렵겠지만 도발적이고 도전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확실히 유익이 된다. 그래야만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일의 방향으로 끊임없이 발전한다. 우리 일상에는 자기 기준에 미흡한 것, 추악한 것, 불편한 것, 봐줄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한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마주하는 관계나 일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 즉각해서 반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손해보는 것 같고 상대에게 비웃음이나 무시당할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든다. 그래서 목소리를 키우고 감정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것이다. 하지만 감정 지수가 높은 사람은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는다. 삶에서 어려움과 불행을 만나기를 원하지 않지만 설령 눈앞에 그것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고통 속에서 힘쓰고 노력하자. 그리고 좋은 것을 발견해서 선택하고 결정하자.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고통과 시련을 겪어내며 행복의 절정에 오른다. 그러니 일시적인 고통에 당신의 환한 미소가 묻히지 않게 하라. 하버드 대학 공중보건학 연구원인 로라 쿠브잔스키는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감정은 모두 소중한 자산이다 라고 말했다. 행복은 천부적인 권리이다. 이 권리를 잃어버렸다면 거울을 꺼내라. 그리고 거울에 비춰진 자신에게 웃자 웃어 라고 말하라. 그렇게 항상 미소로 인내하면 반드시 삶의 어두운 구름이 걷힌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이야기는요. 아름다움은 일상에 숨어 있다. 어릴 적 꿈이 교사였던 브리검은 대학을 졸업할 무렵 22살의 나이로 도시 캠브리지로 떠나요.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학교 지원서를 끊임없이 넣어요. 그런데 한 통도 답장을 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 방식으로 지원했지만 아무 곳에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죠. 그래서 구직 기준을 낮추고 이런저런 방법을 찾아봤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어 좌절의 늪에 빠지게 된 거죠. 일자리를 구해야 돈을 벌 수 있는데 일자리가 없으니까 돈도 없고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생활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다른 자리를 찾게 돼요. 그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케임브리지 시청에서 도시위생과의 청결을 유지하는 청소부를 모집하는 그 광고를 보게 돼요. 그래서 청소부로 지원을 해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채용이 돼서 그곳에서 일을 하게 되죠. 일은 매우 단순했다고 해요. 매일 손수레를 끌고 골목골목 쓰레기를 줍는 그러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마지못해서 자신은 교사가 되고 싶은데 청소부 일을 하고 있으니까 마지못해서 하게 되었는데 그 자신이 꿈꾸는 그런 도시에 온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도시에 대해서 문화 유래나 그런 역사적인 유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오래 살았던 마을 사람들하고 친해지면서 거기서 과거에 있었던 그런 비화도 수집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공부하고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떤 관광객이 그분한테 가이드를 요청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분이 알고 있던 축적해 놓은 지식들 사용해서 설명을 잘 해줘요. 그 관광객이 너무나 만족스러워서 그러한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씩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이 브리검을 찾게끔 그러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죠. 가이드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가는, 브리검에게 관광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2009년 말에 케임브리지는 브리검한테 우수한 가이드에게 부여되는 블루 배지 가이드를 수여를 해요. 그리고 민속박물관
의장으로 임명했고요. 케임브리지 대학은 그에게 명예문학 석사 학위를 수여를 해요. 그렇게 또 다른 자신의 성공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죠.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성공한 인생의 모델은 하나가 아니고 매우 다양하게 펼쳐진다. 스스로 작다고 생각하는 당신이라면 집중하여 세세한 일상을 다듬어 보자. 인내심을 가지고 기회를 기다려보라. 언젠가 반드시 성공을 빚어낼 수 있다는 희망이 필요하다. 관념은 우리는 매일 보게 되는 많은 것들에 대해 원래 저렇게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그런데 보는 각도를 바꾸면 더 신비롭고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다. 관점의 각도를 바꾸거나 판단의 기준을 바꾼다면 평범함 속에 감춰진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사물을 놓고 사진을 찍을 때 어느 위치에서 찍느냐에 따라 다르게 찍히는 것을 생각하면 쉽다. 세상에는 자신만의 시각으로 세상을 남다르게 보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들은 아주 평범하게 살아가지만 자신의 꿈과 소망을 포기한 적이 없다. 살아온 삶이 평범하기에 이들의 성공은 건출한 인사에 견줄 만한 것도 아니고 만인의 존경을 받는 위치도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꿈을 쫓으며 자신만의 빛을 발한다. 그들로 인해 세상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이다. 삶은 빛 가운데 빛나고 평범한 가운데 진실되다. 세계 인류 대학인 하버드 출신들도 각자 삶을 살아가는 작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신만의 세계에서 작지만 놀라운 꿈을 갖고 있다. 꿈을 위해 절대 포기하지 않는 용기도 갖고 있다. 이런 작은 사람들이 꾸는 큰 꿈이 세상을 바꾸고 미래를 인도한다. 성공하려면 성실을 먼저 배워라. 세일즈의 신 하라이치 헤이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일즈의 신이라 불리는 하라이치 헤이가 69세 때 한 강연에서 강연을 하게 돼요. 거기에서 세일즈 비법을 묻는 기자의 질문을 받게 되죠. 그 질문을 받고 나서 그 사람은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기자한테 자신의 발을 만져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기자가 그분의 발을 만져봐요. 발바닥을 만져보니까 발바닥이 굳은 살이 두껍게 배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요.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남들보다 길을 많이 걷고 남들보다 부지런히 뛰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책 내용을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하라이치 헤이처럼 성공한 사람들은 뛰어난 두뇌 덕분에 성공했다고 말하지 않는다. 성실함이 그들을 성공으로 이끌었다고 고백한다. 성실함이 서투름을 보완하지만 천성이 우둔한 사람에게만 성실함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현명한 사람, 똑똑한 사람, 재치 있는 사람에게도 성실은 반드시 필요하다. 성실함이 없다면 이들의 현명함과 지식, 재치가 빛을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열심히 일하지 않고 성공하는 사람은 없다. 성실은 성공과 부를 얻는 필수 요건이다. 누군가 바이올리니스트에게 바이올린을 배우는데 얼마나 걸리냐고 물었다. 그는 매일 12시간씩 12년간 쉬지 않고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였는지 계산해보라. 운동선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매일 반복적인 훈련이 지루하더라도 참고 견뎌야 한다. 이들에게 이만큼이면 됐어 라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늘 한결같은 마인드로 오늘의 시간에 성실하게 임한다. 성공이 성실함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지혜만 있고 생각과 행동이 게으른 사람은 절대 많은 부를 감당하지 못한다. 하버드 대학의 입학 조건도 성실함과 천재성이다. 아무리 천부적으로 뛰어난 재능을 타고났더라도 부지런히 머리를 쓰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 목표를 이룰 수 없다. 하버드 대학 박사이자 중국 국학의 대가인 자오이 앤러는 성실과 성공은 한 쌍에 가까운 친구다. 자질이 부족해도 열심히 하면 큰일을 할 수 있다. 라고 말했다. 당신이 조금 부족하든 재치가 남보다 뛰어나든 성실이라는 두 글자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 만약 더 큰 것을 이루고 싶다면 한 번에 이룰 것을 기대하지 마라. 실제 행동을 통해 차근차근 성취하고 쌓아가야 한다.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부지런히 땀방울로 채워야 풍성한 열매가 열린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부분은 자신감이 모든 성공의 시작이다 라는 부분이에요. 하울 도농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기획 업무에 종사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무실로 노숙자가 찾아왔다고 해요. 기업이 도산을 하고 빚더미에 올라서 가정이 풍지박살나고 노숙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찾아와요.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죠.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고 그런 사업 실패로 인해서 노숙자 생활을 하고 너무 힘들어서 생을 마감하려고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하울 도농이 쓴 책을 읽고 다시 힘을 얻었다고. 그래서 직접 그 책을 쓴 작가분을 만나서 도움을 얻고자 이렇게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울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노숙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멍한 눈빛에 절망 가득한 주름이며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막막하더래요. 그래서 하울은 그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직접 도와줄 방법은 없지만 원한다면 누군가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다시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노숙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자신을 변화시켜줄 그 사람을 빨리 만나고 싶어 하죠. 하울은 그 노숙자를 데리고 어떤 방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방문 앞에 걸린 그 커튼이 있었는데 커튼을 딱 젖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커다란 거울이 나타났어요. 하울은 노숙자에게 거울 앞에 서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노숙자가 거울 앞에 서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외에는 어느 누구도 당신의 재기를 도울 수 없습니다. 여기 앉아서 그에 대해 철저히 알아보고 그의 장점과 단점을 정확하게 찾아보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의 탈출구는 없습니다. 노숙자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죠. 수염이 가득한 얼굴을 손으로 만지고 그러면서 흐느껴 울기 시작해요. 한참을 울고 나서 그 사무실을 나가요. 그런데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의 모습과 걸음걸이와 그 나갈 때의 모습은 너무도 달랐다고 해요. 나갈 때의 노숙자의 발걸음은 가볍고 힘차게 걸어 나갔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던 거죠.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거리에서 그 사람을 만났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미 직장도 구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죠. 책 내용을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은 성공한다. 그들은 자신의 단점을 부정하지 않고 자신의 장점이 무엇인지 알며 그것을 발전시킬 적합한 길도 안다. 자신이 정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어찌 자존감을 잃어버릴 수 있겠는가? 열등감은 자신의 장점을 볼 수 없게 만든다. 강력한 자기 비하에 빠져 희망을 볼 수 없도록 눈을 가린다. 무서운 부정적인 감정이다. 자신의 부족함은 열등감이 될 수 없다.
밀로의 비너스는 한쪽 팔이 잘린 불완전함이 있지만 그로 인해 최고의 조각으로 인정받는다. 결점과 아름다움이 공존하듯 당신의 부족함은 당신의 일부이지 고유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중요하고 대체할 수 없는 요소로 작용한다. 부족함에 집중된 당신의 시선을 장점으로 돌려라. 잘하는 요소를 찾아 당당해져라. 목소리가 큰 것도 좋고 인사를 잘하는 것, 사람을 잘 기억하는 것 등 자신에게 만족스러운 부분에서 자신감을 찾으면 된다. 성공하기 원한다면 먼저 열등감을 극복해야 한다. 자신을 믿어라. 열등감은 자신을 믿지 않는 데서 싹튼다. 미국의 사상가이자 시인 랄프 waldo 에머슨은 자기 생각을 믿고 올바르다고 생각되는 것을 믿으라고 말했다. 자신을 믿어야 끊임없이 잠재력을 발굴할 수 있다. 자신감이 자신의 재능을 초월한 능력을 발휘시킨다. 여러분 자신을 믿고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쑥쑥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